여기에서는 오퍼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퍼랜드는 피연산자라는 뜻인데요. 명령어가 처리하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냅니다. 명령어 형식에 보면 제일 앞에 동작 코드가 오고 그 뒤에 오퍼랜드가 최대 3개까지 나열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그 동작의 대상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오퍼랜드 설명하기 전에 유효 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유효 데이터, 영어로는 effective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앙 처리 장치가 실제로 처리하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있는 값을 레지스터로 적재하는 예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1004번지에 있는 내용을 레지스터로 갖고 와라 라고 한다 그러면 오퍼랜드로 표현되는 것은 레지스터 이름이거나 또는 메모리 주소가 표현이 되는 거죠. 메모리 주소. 그런데 실제로 처리되는 것은 이 메모리 안에 있는 값, 이 메모리 안에 있는 값, 이 기억 장소 안에 있는 값이 복사돼서 이 레지스터 1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가 실제로 처리하는 데이터하고 명령어에 표현되어 있는 오퍼랜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명령어에는 이 메모리에 1004번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처리되는 유효 데이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명령에 표현되는 그 오퍼랜드하고 유효 데이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퍼랜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어의 오퍼랜드로 올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즉시 데이터인데, 즉시 데이터는 명령어 자체에 숫자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명령어 안에 처리되는 데이터, 유효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즉시 데이터라고 하고요. 명령어에 레지스터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R1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그때는 이 레지스터 안에 있는 값이 유효 데이터가 될 거고요. 명령어에 기억장치 주소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메모리에 1004번지 하게 되면 1004라는 메모리 번지가 메모리 주소가 표현이 되는 거죠. 이때는 해당 기억 장치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 값, 이게 유효 데이터가 됩니다. 입출력 포트 일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입출력 포트의 값이 유효 데이터가 됩니다. 명령어 형식의 예를 여기에 5가지를 그려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증가시키는 명령어죠. 이때는 동작 코드는 인크리먼트에 해당되는 어떤 이진수 숫자일 거고요. 이 오퍼랜드 부분에 레지스터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레지스터 번호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레지스터 3번을 나타내는 어떤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덧셈 명령어인데요. 이거는 R3의 값에다가 5를 더해라 이런 건데요. 동작 코드는 이제 add가 되겠죠. 더하라는 의미의 어떤 이진수가 될 거고, 오퍼랜드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레지스터 번호가 나오고 두 번째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그러면 R3에다 5를 더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명령어에 이렇게 숫자가 직접 들어가 있는 거. 이것을 즉시 데이터, 이미디어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명령어에 이렇게 숫자가 직접 들어가 있는 거. 이것을 이미디어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2학년산 명령어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앞에 그 R3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오퍼랜드가 두 가지 용도로 다 쓰인 겁니다. 이게 소스 오퍼랜드 역할도 하고 목적지 오퍼랜드 역할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도록 이렇게 명령어를 설계한 예입니다. 저장 명령어죠. 이거 스토어 명령어인데 동작 코드는 스토어라는 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기억장치 주소가 옵니다. 기억장치 주소. 그 다음에 여기는 레지스터 1번을 나타내는 레지스터 번호가 오겠죠. 레지스터 번호가 와서 오퍼랜드는 기억장치 주소하고 레지스터 번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는 용량이 레지스터보다 훨씬 많습니다. 레지스터는 많아야 32개 정도고 메모리는 수 기가까지 될 수 있으니까 이 메모리 용량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명령어에 기억 장치 주소가 들어갈 때 이 비트 폭이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데이터 전달 명령어인데 입출력 포트에서 레지스터로 이렇게 값을 저장하는 거죠. 이 부분이 입출력 포트를 나타내고 이 앞에가 레지스터 번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레지스터하고 메모리 값을 더해 가지고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연산 명령어입니다. 이게 오퍼랜드가 3개가 필요하죠. 3개가. 그래서 여기는 레지스터 번호가 나타났고요. 여기는 기억장치 주소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2개를 더해 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저장하는 거. 기억장치 주소가 나타났을 경우에 유효 데이터는 이 기억장치를 찾아갔을 때 그 안에 있는 값이 유효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읽어 가지고 여기다 더해서 R3에다 저장하는 거죠. 다음은 유효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명령어 형식에 의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처리해야 할 데이터는 어차피 이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수로 0과 1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전체 비트 크기도 그 명령어에 따라서 이게 8비트일 수도 있고 뭐 16비트일 수도 있고 32비트일 수도 있고 이게 정해지게 되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걸 뭘로 해석을 할 거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통 4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부호 없는 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정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양수와 음수가 다 있는 정수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수점이 있는 실수로 처리할 수도 있죠. 소수점이 있는 실수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거를 또 문자 코드 8비트씩 잘라서 문자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명령어의 OP 코드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의 동작 코드에 따라서 이 유효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길이라든지 해석 방법이 다르면 명령어의 동작 코드도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더하기라는 명령어의 OP 코드가 add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정수 더하기 할 때랑 실수 더하기 할 때랑 이 OP 코드가 달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더하기 명령어라도 이 뒤에 있는 데이터를 8비트 더할 건지 16비트 더할 건지 이걸 정수로 해석을 할 건지 실수로 해석할 건지에 따라서 그 동작 코드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4절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명령어 집합이라는 것은 프로세서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모임입니다. 그 컴퓨터 개발자가 이 프로세서를 하나 설계하면 이 프로세서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설명서로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제공합니다. 그것을 보통 프로세서 인스트럭션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세서 인스트럭션 매뉴얼을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면 사용자는 그 문서를 보고 이 프로세서는 이러이러한 기계어 명령어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기계어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명령어 집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은 이 명령어 집합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죠. 이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은 이 명령어 집합을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명령어 구성은 동작 코드하고 오퍼랜드로 되어 있죠. 동작 코드는 실행할 동작을 나타내고 오퍼랜드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동작 코드는 몇 비트인지 오퍼랜드는 몇 개가 있고 몇 비트인지 이걸 나타내는 이런 모양을 명령어 형식이라고 합니다. 명령어 종류는 데이터 전달 명령어, 데이터 처리 명령어,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가 있는데 데이터 전달 명령어는 데이터를 소스 오퍼랜드에서 데이터를 복사해서 목적지 레지스터를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연산기에서 값을 계산을 하죠. 사칙 연산이나 논리 연산을 수행해서 값을 바꿔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요.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는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바꿉니다.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것들을 다 살펴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후에 수업을 하면서 이 중앙 처리 장치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레지스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기도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기억 장치를 11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입출력 장치를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 배운 내용이 이후에 배울 내용들을 모두 다 요약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7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